염좌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염좌가 뭐죠? 삔 거? 삐었다는 얘기죠. 우리 흔히 한 번씩 어떻게 하다가 몸에 충격을 받으면서 혹은 체중이 실리면서 무게가 실리면서 인대가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보다 많이 움직여버리면 인대가 이제 찢어지거나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염좌라고 부르죠. 팔꿈치는 그렇게 흔하게 부상을 입지는 않아요. 근데 넘어질 때 이제 잘못 넘어져서 바닥을 짚다가 그때 한번 여기가 우지끈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팔을 쭉 펴보면은 팔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약간 이렇게 굽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안쪽 인대가 좀 자주 다치는 편이고요. 바깥쪽 인대가 다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발목 같은 경우도 바깥쪽이 좀 잘 접질리고 안쪽이 좀 덜 접질리는 것처럼 팔꿈치에서는 안쪽이 좀 더 잘 그렇게 되는데요. 팔꿈치 인대 앞쪽에서 보면은 요 캡슐을 싸고 있는 여러 인대들이 있고요. 뒤쪽에서 볼 때도 여러 가지 인대들이 있는데 요 안쪽에 있는 요 삼각 인대가 가장 많이 손상을 입어요. 그래서 요 인대하고 요 인대까지 합쳐서 요 부위가 좀 가장 많이 다치는 편입니다. 주로는 이제 넘어질 때 손을 짚다가 그러는 경우들도 있고요. 혹은 잘 짚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꽝 하고 부딪혔을 때 그러는 경우들도 있고요. 보통 인대 염좌는 운동이나 평소에 노동을 통해서는 그렇게 잘 다치지는 않는데 이 투수들처럼 이렇게 반복적으로 공을 세게 던지는 이런 동작을 하는 경우에는 이 안쪽 인대가 좀 부상을 입는 경우들이 있죠. 아마 스포츠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뉴스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뭐 유명한 투수인데 팔꿈치 인대를 다쳐가지고는 잠깐 이제 쉬다가 재활훈련 하다가 또 몇 번 부상이 반복돼가지고 결국에는 뭐 은퇴를 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만큼 염좌는 처음 다쳤을 때 한번 관리를 잘해서 원상복구를 시켜놔야 되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 인대 조직들은 한번 부상이 되면은 완벽하게 원상복구가 되는 경우들이 좀 드물어요. 그래서 발목도 한번 접질린 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접질린다든지 허리도 한번 삐끗하고 나서 뭐 연례행사처럼 자꾸 1년에 한두 번씩 삐끗한다든지 하는 것처럼 이 인대 부상을 초반에 좀 잘 회복시켜 놓지 못하면 너무 약하게 회복이 되면서 그 뒤에 이제 또 자주 문제를 반복시키는 그런 경향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인대 부상 이 염좌를 팔꿈치 염좌를 어떻게 좀 관리를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텐데요. 일단은 삐었어요. 삐었으면은 좀 멍이 들죠. 파랗게 멍이 들기도 하고요. 좀 붓기도 합니다. 그리고 눌러보면 되게 아프겠죠. 그리고 움직일 때 그 인대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내가 움직이려고 그러면 되게 시큰하고 아파요. 주로 이제 팔꿈치 안쪽에 부상을 당했을 때는 뭐 물건을 이제 이렇게 쥐고 든다든지 아니면 뭐 비튼다든지 이런 동작들에서 한 번씩 시큰거리고 통증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자, 멍이 들고 부었다는 거는 뭘 뜻하죠?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어디 확 부딪히거나 혹은 잘못 짚거나 접질리거나 하고 났더니 거기가 멍이 들더니 부어요. 뭘 뜻하는 거죠? 속에서 피가 터졌다는 얘기죠. 피부가 찢어져가지고 피가 바깥쪽으로 나온 게 아니라 피부는 안 찢어졌고 속에 있는 것만 찢어져서 피가 속에서 보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자꾸 움직여야 될까요? 움직여야 돼요. 가만히 있고. 자, 피가 터지고 있는데 계속 움직이면 아니, 피가 아니. 빨리 멈출까요? 더 아니, 날까요? 피가 터질 때는 움직이면 안 돼. 붓고 있을 때는 가만히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차갑게 해야 될까요? 뜨겁게 해야 될까요? 차가워요. 차갑게 해야죠. 그래서 빨리 지혈을 시켜줘야 되죠. 보통 하루 정도 기준을 삼아가지고는 처음 다치고 막 멍이 들고 붓고 있다 그러면은 하루 정도는 계속 얼음찜질을 해주세요. 그래서 피가 빨리 멈추도록 해주고요. 자, 붓기가 그러면 이제 조금씩 가라앉는 게 보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뜨겁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잘 돌게 만들어서 회복을 좀 촉진을 시켜주는 게 좋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일단 인대가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를 검사를 하는 방법은 인대가 더 늘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팔꿈치 안쪽을 바깥쪽으로 밀어가지고 여기를 벌려보면은 만약에 인대가 늘어났다 그러면 되게 시큰하고 아프겠죠.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바깥쪽이 늘어난지 보기 위해서는 팔꿈치를 안쪽으로 바깥 이렇게 꺾어보면은 이쪽으로 늘려보면은 그때 아프다 그러면 알 수가 있겠죠. 이게 누가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하는 방법은 혼자서 팔을 꺾어서 엄지를 이렇게 잡고 엄지를 잡은 채로 이렇게 한번 쭉 펴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때 어느 특정 각도에서 시큰하고 아프다 그러면은 이 안쪽에 있는 구조물에 부상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는 무조건 쉬어야 돼요. 아이싱 해주고 얼음찜질 해주고 피가 멈추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보호대 같은 거 좀 착용을 해서 고정을 시켜놓고 팔은 좀 들어서 붓기가 좀 빨리 빠지도록 하고 쉬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한 2주 정도는 왜 우리 어디가 상처가 났을 때 한 2주 정도면은 새살이 돋으면서 이제 다시 아물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움직이지 않도록 보호대 같은 걸 착용을 한다든지 고정하는 기구들을 좀 착용하는 게 좋고요. 자, 해서 이제 회복이 되고 한 3주 정도가 지났어요. 그럼 거의 대부분 상처는 회복이 됐다고 보고요. 그때부터는 이제 관절이 굳어지지
않도록 관절을 조금씩 이제 움직이면서 그리고 한 8주 정도 지나면 이제 회복은 어느 정도 완전히 완료가 됐다고 보고 그때부터는 열심히 이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왜? 인대는 100% 회복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약해진 인대의 힘을 근육을 강화시켜서 근육의 힘으로 좀 보강을 해주고 나면은 그러면 또 다시 이제 운동을 하거나 활동을 하는데 무리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가장 완벽하게 우리가 재활을 할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막 삐끗했다, 막 다쳤다 했을 때는 일단 피가 고였잖아요. 그 어혈을 빨리 제거해 줄수록 예후가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부항을 떠서 그 어혈들을 좀 빠르게 제거를 해주고요. 인대가 늘어났을 때 늘어난 인대는 뜨겁게 해주면은 가장 탄력이 빨리 회복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붉은 침을 늘어난 인대에다가 직접 꽂아놓고 이렇게 열을 가해서 침을 통해서 이제 열을 안으로 전달을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아파가지고 못 움직이던 분이 딱 한 번 맞고 나면은 오 하나도 안 아프네요. 이러면서 이제 움직이는 경우도 많을 정도로 상당히 빠르게 이제 회복이 되게 되고요. 한 2주 정도는 보호대를 착용을 해서 팔을 많이 움직이지 않도록 그렇게 고정을 시켜주면은 이제 회복이 되겠죠. 어떤 분들이 이제 초반에 잘 대응을 못 해가지고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났는데도 그게 회복이 안 돼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우리 몸은 더 이상 활발하게 회복하려고 하기보다는 좀 혈행도 많이 더디게 이제 순환이 되고 하게 되기 때문에 좀 회복이 많이 더뎌져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뭐 봉침을 놓는다든지 약침을 써서 그 주변에 순환을 좀 강제적으로 시켜주면서 빠르게 좀 회복되도록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죠. 급성기 때는 어혈을 제거를 해주는 약을 한 2, 3일 정도 같이 써주면 훨씬 회복이 빠르게 되고요. 만성기 때는 회복력이 워낙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혈액을 좀 촉진을 한다든지 회복력을 높여주는 그런 약들을 같이 써주면 이제 회복을 좀 빨리 시킬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팔꿈치 염자가 생겼을 때 물론 팔꿈치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염자상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지도 얘기를 해드렸고요. 자, 팔꿈치가 아플 때 계속 끼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좀 관리를 잘 해주시는데 그래도 자꾸 아프고 잘 안 낫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어디 가서 치료를 받으시면 돼요? 어깨도구 한의원에 가서 치료받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어깨도구에 오시면은 저희가 또 잘 구별하고 진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이런 상식들이 여러분들 건강을 지키는데 또 주변 분들과 함께 좀 건강한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